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헨리 1세는 자기 딸 마틸다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노르망디 바로 밑에 있는 앙주 지방에 있는 프랑스인인 앙주 영주에게 전화를 걸어요. 뚜루루루, 알로? 나 헨리 1세인데 알로? 너 앙주 영주 와가지고 내 딸 마틸다랑 결혼 안 할래? 그럼 너는 여왕 남편 되는 거야. 앙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이런 정략 결혼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오케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갔다 온 돌싱이었던 이 마틸다와 앙주 영주와 결혼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시 앙주의 영주. 라임 타는데 앙주 영주 경주 상주 앙주의 영주였던 사람은 제프리 플랜테저넷이란 사람이었어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결혼합니다. 자, 그 결혼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잉글랜드는요. 갑자기 땅이 늘어나요. 원래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노르망디까지 원래 먹었죠. 노르망디 밑에 있는 앙주까지 다 대통합하는 거대한 대국이 돼요. 잉글랜드가. 와, 예. 자, 이제 잉글랜드 왕실의 피는요. 잉글랜드 왕실의 피는 다 섞여요. 노르만 그 바이킹 피 반, 마틸다의 남편이 앙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피 반. 뭐 섞여요. 뭐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 어쨌든 앙주의 영주 제프리 플랜테저넷과 마틸다가 결혼을 합니다. 재혼이죠. 마틸다 입장에서는. 둘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나요. 안녕. 이 왕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헨리 1세 뒤를 잇는 헨리 2세가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점 찾아봐요. 자, 2초 드릴게요. 1초, 2초. 에? 아니, 이상하잖아요. 원래는요, 헨리 1세가, 자기 딸 마틸다한테 왕자리를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여왕 자리를. 그렇죠? 근데, 헨리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원래 약속대로, 자기 딸 마틸다에게 왕권을 주려고 해요. 하는데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왕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국은 인권 후진국입니다. 여성 참정권, 여성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1923년도가 그때 줘요. 하여간 아직까지 귀족들이, 영국 귀족들이 우리 아직 여왕을 못 받아들인다. 그것 때문에 마틸다에게 여왕 자리를 못 줍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틸다가 또 실수를 하나요. 설상가상으로 그 대관식, 그러니까 자기 여왕으로 즉위하는 그 세레모니, 그때 나는 아무리 봐도 여왕으로 즉위할 때 화려하게 나는 즉위를 해야 될 거야 해서 대관식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세금 뜯어가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죠. 국민의 의무로서. 하지만 부당한 세금을 떼가는 것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들도 반발을 해요. 뭔데 대관식 한다고 세금 뜯어가냐 해서 반발 아닌 쿠데타 아닌 폭동이 일어난 버립니다. 그래서 도주를 해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그러니까 앙주 영주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헨리에게 다음 왕자리를 물려줘요. 그래서 그 왕이 헨리 2세가 되어버립니다. 참 그 딸 마틸다가 조금만 더 머리를 잘 썼다고 하면은 영국 최초의 여왕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물론 그 전에도 무슨 여왕은 아니지만 여성 지도자도 있었겠지만 첫
여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과욕을 부리고 당시 영국 사회가 여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마틸다와 앙주 영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헨리 2세가 돼요. 자, 이때부터는요. 영국 왕조 이름이 플랜테저넷 왕조라고 해요. 왜? 그 헨리 2세의 아빠가 누굽니까? 앙주 영주.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외울 필요 없고 제프리 플랜테저넷이었잖아요. 프랑스인이요. 지금부터는 영국 왕실이 노르만 왕조가 아니라 플랜테저넷 왕조라고 하는데 너무 외우기 힘들죠? 두 가지로 불려요. 플랜테저넷 왕조라고도 부르지만 앙주 왕조라고도 합니다. 앙주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앙주라고 합시다. 우리 플랜테저넷이요. 지금 잉글랜드 남부지방, 영국 남부지방에 가면은 플랜테저넷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 영국을 대표하는 뭐 굳이 따지면 우리로 치면 무궁화 정도가 되는 꽃이거든요. 그때 영국을 상징하는 이 꽃 이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 새로운 왕조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 꽃 이름을 플랜테저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플랜테저넷이라고 하면 영국 역사에 나오는 그 왕조라기보다는 영국을 대표하는 꽃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유럽 전체를 한번 볼까요? 당시 프랑스의 왕은 루이 7세라는 왕이었어요. 요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프랑스 역사편에요. 프랑스 왕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좋죠. 뭐 저야 뭐 나중에 독일 역사할 때도 또 나오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기억 안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당시 이제 프랑스의 왕은 루이 7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이제 이 반복의 힘 기억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왕은 루이 7세. 자 봐봐요.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헨리 2세. 프랑스의 왕은 루이 7세. 루이 7세의 부인은 누구였냐면 엘레오노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역사 시간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여인 엘레오노르. 이 엘레오노르 루이 7세의 부인이 누구냐? 당시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어요. 국적상 프랑스 옆에 아키텐 공국의 공주였습니다. 아키텐은 또 어디예요? 지금의 보르도 와인. 와, 맞아요. 와인으로 유명한. 자, 지금 한번 여러분 그 프랑스 지도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지도를 보면요, 그 마른 목골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마른 목골 중에서도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면 한번 보십시오. 해안가 쪽으로요. 남북으로 길게 아래 위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의 땅 보이시죠? 남북으로요. 거기가 보르도예요. 지금도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요. 거기가 요때 이름은 아키텐이었고 프랑스와 별도로 독립이 돼 있던 아키텐 공국, 그러니까 공작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하여간 거기 공주였어요. 프랑스로 시집을 온 상태였습니다. 루이 7세가 왜 아키텐 공국의 공주인 엘레오노르와 결혼을 했냐?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고 세금이 제일 많이 거쳐요. 왜? 와인이잖아요. 그때도 와인이 있었습니까? 와인은 역사가 5,000년이 넘어요. 당연히 당시에도 아키텐 공국은 보르도 와인의 주 생산지였고 와인이 많이 팔리니까 부자들이 많았겠지요. 세금 팍팍 나와요. 이 완전 금싸레기 지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아키텐 공국에서 세금 얻으려고 루이 7세는 아키텐 공국의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세금 때문에요. 와인 팔아가지고 세금 때문에. 그런데 이 루이 7세가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네. 교회만 찾고 신만 찾아요. 부인 엘레오노르 정말 정열적인 여인이었는데 목석 같은 이 남편이 교회만 찾고 신만 찾고 하다가 마침 그때 또 십자군 원정이 터져버렸네. 이 양반이 장기 출장을 가버려요. 한 번 가니까 몇 년 동안 안 돌아와. 지루하죠. 지루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략 결혼했어요. 사랑
시읒자도 없이 결혼했어요. 루이 7세랑요. 엘레오노르는요. 어차피 사랑은 없이 결혼했는데, 그나마, 우리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랑 보고 결혼했나요? 부모님들이 다 중매 결혼이고, 신부든 신랑이든 결혼식 당일날 얼굴 봤대잖아요. 그날, 헉! 하든지, 우와! 하든지. 정략 결혼을 했어. 남편이 그때라도 뭐 잘해주고, 웃겨주고, 잘 뭐 챙겨주고 하면 정들겠죠. 근데 이 루이 7세라는 인물은 교회, 신만 찾다가 십자군 전쟁 나니까 몇 년 동안 장기 출장까지 가버리네. 이런 사이에 엘레오노르가 줄바람을 피네요. 줄바람을 펴요. 뭐 불륜에 또 불륜, 4주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 소식을 들었던 루이 7세가 격분합니다. 격분 왜 해요? 그럼 잘 챙겨줘야지. 에? 부인도 사람인데 물론 불륜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해줘야죠. 격분한 루이 7세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한테 뭐 한다고 이혼해버려요. 이혼합니다. 쿨하게요. 엘레오노르는요. 아직까지 미모를 가지고 있고 성격 굉장히 발랄했어요. 엘레오노르요. 이 소식을 들었던 헨리 2세. 헨리 2세가 청혼을 합니다. 에? 잉글랜드의 왕 헨리 2세가요? 네. 청혼해요. 물론 이것도 정략 결혼이었어요. 왜? 엘레오노르와 결혼하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세금이 팡팡팡 나오는 아키텐 지방은 지금의 보르도는 잉글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대박. 엘레오노르랑 결혼하면요. 헨리 2세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노르망디, 앙주 뿐만 아니라 아키텐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그 말은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상도덕 무슨 뭐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물론 내가 바람 펴가지고 상대가 바람 펴가지고 바람 핀 것 때 불륜 때문에 내가 이혼 도장 찍은 건 맞아. 도장 찍은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재혼을 해가냐? 영국 잉글랜드 헨리 2세야? 이거는 이 경우가 아니잖아. 해요. 슬슬 영국과 프랑스가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봐요. 헨리 2세가 그 정략 결혼이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엘레오노르가 헨리 2세보다 10살 연상이에요. 물론 10살 연상이라고 해도 무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누나 내 여자니까 해도 돼. 하여간 이 모든 걸 다 루이 7세는요. 왜 헨리 2세가 엘레오노르 자기 엑스 와이프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 알아요. 아키텐 공국 먹으려고 하는 내가 네 꽁꽁이를 모를 줄 아냐? 마! 해요. 어쨌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노르망디, 앙주, 아키텐 거대한 대국을 이뤘고 심지어는 프랑스보다 더 큰 왕국이 됐어요. 프랑스가 당연히 루이 7세가 항의를 해요. 어이, 헨리 2세, 이거는 경우가 아니잖아. 했는데 헨리 2세는 쿨하게 무시해버려요. 뭐라 카노 지금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나간다. 걔는 지져라. 난 안 들린다. 해요. 요게요. 헨리 2세랑 아키텐 공국의 엘레오노르가 결혼한 이것이 이른바 100년 전쟁의 시작이에요. 요거 프랑스 편 때 말씀드렸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해요. 자, 일단은 루이 7세랑 헨리 2세 둘 사이에 직접적으로 20년간 소규모 전투를 벌여요. 경우 아니잖아! 하면서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데 슬슬 영국과 프랑스가 감정이 서로 상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다음 자손들까지요. 무려 100년 동안 싸워요.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도 아직까지 라이벌이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이 100년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 100년 전쟁이 맨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잔다르크요. 자, 이런 그 100년 전쟁의 서막이 오른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의 헨리 2세는 자 이제 국내 정치 잠깐 얘기할게요. 나름 국내 정치는
잘 통치했어요. 헨리 2세. 전국의 영주들 다 부릅니다. 헨리 2세 자기 왕한테 충성 서약시켜요. 그리고 각 영지들이 있어서 성에 왕의 사람을 보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주들 너희들이 지방 자치하고 왕은 그냥 간접 통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왕의 사람을 직접 그 각 성에 보낸다는 건 지금부터 헨리 2세가 영국 전체를 다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통치. 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그 영주들뿐만 아니라 영주들 밑에 있는 농노들, 노동자, 농민들도 싹 다 헨리 2세에게 충성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헨리 2세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영국이요. 프랑스는 아직까지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아직까지 왕이 각 지방 영주들 눈치 봐야 돼요. 잔다르크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근데 헨리 2세는 다 필요 없고, 내 왕, 내 사람 다 각자 성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해. 그리고 영주들 너 왕한테 무릎 꿇고 충성 서약하고, 영주들 밑에 있는 너희들 백성들 다 나한테 무릎 꿇고 헨리 2세한테 충성 서약한다 에요. 자, 이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는 헨리 2세에게 또 걸림돌, 아유 이 뭐야, 왜 걸림돌이 걸려? 걸림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 바로 교회와의 갈등이에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왕 머리 위에 있어요. 대부분 모든 유럽 국가들이요. 그렇죠. 교황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통치는 왕이 하지만 그 왕 머리 위에 정신적인 실질적인 아니지만 정신적인 왕 위에 있는 통치자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봤을 때 뭐니? 왕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뭐야? 이 교회에 우리도 무릎 꿇으려고 하겠다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 영국 교회의 대빵, 최고 종교 지도자는 토마스 베켓이란 대주교였거든요. 안 외우셔도 돼요. 토마스 베켓이란 대주교와 헨리 2세가 갈등을 벌입니다. 야, 이보쇼, 주교, 대주교. 너무 지금 그 교회에서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요? 이보쇼, 국왕.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땅은 있어야 돼요. 우리 신부님들 결혼도 못 하는데 땅 가지고 땅 문서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내 땅이구나 이러는 맛이 행복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헨리 2세가 제 죽여요. 캔터베리 대성당, 영국 최고 성당 중에 하나죠.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미사를 준비 중이던 토마스 베켓 대주교를 칼로 내리쳐서 죽여버려. 죽어라! 그 토마스 베켓 대주교를 칼로 내리치는 헨리 2세를 그린 기록화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영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영국 교회, 왕 밑에서 기어, 왕한테 덤비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죽어.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요. 기록에 따르면 토마스 베켓 대주교가 헨리 2세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 흰 피와 붉은 피를 동시에 토하고 죽었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또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와 거의 비슷하죠. 흰 피와 붉은 피, 흰 피. 그랬다고 합니다. 하여간 요때부터 영국 교회는 영국 왕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헨리 2세의 두 번째 업적 뭐였냐면 바로 사법개혁이었어요. 사법개혁? 그게 가능한가요? 헨리 2세는 개혁을 시킵니다. 당시는요, 영국도 종교재판, 신성재판이 유행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이다 보니까 너 마귀랑 결혼했지? 너 마귀랑한테 너 뽀뽀했지? 안 했다고 불로 지져. 해요. 불고문을 끝까지 견뎌내면 무죄예요.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나요? 불고문을 끝까지 견뎌내가지고 나도 끝까지 견뎌냈다. 그래. 너 무죄. 이런 식으로 재판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쇠꼬챙이 있지 않습니까? 쇠꼬챙이를 벌겋게 불에 달고요. 이거를 찌른 다음에 배를 뽑자마자 바로 아물면은 무죄. 무죄가 과연 있었을까요? 후시딘을 때려 트럭으로 발라도 안 될걸요? 그리고 물에 던져 넣는데, 깊은 물에 익사를 안 하고, 물에 던져 넣을 때 발에 이제 돌을 묶어가지고 던져요. 돌을 안 묶으면 올라오잖아요. 돌을 다리에 묶고 던졌는데 끝까지 살아남으면 무죄. 과연 무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딱 봤을 때 헨리세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